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학은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사회와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며 위안과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40편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 사랑하는 자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의 소설 다섯째 아이에는 자신만 보고 있는 남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최우선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삶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화근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직장 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서로 잘 맞았고 결혼 후의 계획도 일치했습니다. 아이를 6명을 낳아 빅토리아 풍의 큰 집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흩어져 있는 친척들을 자주 초대해 화목하게 지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큰 집을 발견하고 데이비드의 노력으로 그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연이어 출산합니다. 해리엇은 4번째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해리엇은 전과는 다른 격렬한 태동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8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 5번째 아이 벤은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며 난폭해서 아기임에도 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살이 지나면서 벤의 몸집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크고 난폭함은 도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가 됩니다. 결국 식구들은 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병원에 보냈지만 해리엇은 학대받는 아들이 가려워 의논 없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로 벤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가정을 초토화됩니다. 결국 데이비드와 해리엇의 4명의 자녀는 뿔뿔이 흩어지고 부부 사이엔 애증이 쌓여갑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벤은 난폭한 친구들과 사귀고 범죄를 일삼고 벤을 피해 모두 떠나버린 집에는 해리엇과 벤 둘만이 남아서 살게 됩니다. 이 모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이자 가장 증오하는 타인이 되어버린 채 소설은 끝이 납니다.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거듭되는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이를 6을 낳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자신들의 계획에만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척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5번째 아이의 임신으로 인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4 자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데이비드와 해리엇의 원래 의도는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자는 좋은 계획이었지만 좋은 면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좋은 계획에 이의를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힘들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대가를 치르지 않는 행복은 없습니다. 5번째 아이는 바로 자신들의 행복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단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남들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나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행복을 갖기 위해 대가를 모두 치렀을까요? 혹시라도 나의 행복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나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날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서영은의 소설 먼 그대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자입니다. 그녀는 가학적일 정도로 자신에게 혹독합니다. 문자는 아동도서를 다루는 출판사에 10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문자는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와 의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옷과 신발은 너무 낡아서 당장 버려야 할 정도입니다. 문자에게는 한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한수는 유부남인데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문자의 집에 불쑥 와서 자고 갑니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하는데 상관이 잘 되면 괜찮은 시절을 보내고 상관이 당선되지 않으면 실업자 신세입니다. 한수는 문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돈을 빌려갈 때가 더 많습니다. 문자는 한수가 돈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말 없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줍니다. 그것이 자신의 딸 옥조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넉넉지 않은 살림의 단칸방에서 피나는 절약을 하면서 삽니다. 문자는 한수의 딸 옥조를 낳았지만 출산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수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문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이를 한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이에 대해 묻지도 않고 그리움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단호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이 고난을 견뎌내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수가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받아들이고 더 큰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고 자기 것이 생기지 않는 문자는 한수는 점점 막대합니다. 그녀를 존중하지도 않고 배려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한수가 문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문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볼 뿐 전체적인 인생에 대해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을 과한 기준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기를 강요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에게 혹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왜 그런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내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심도, 반대로 내 자신은 전혀 보지 않고 타인만을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균형감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